자, 이번 시간에는 운반 및 배식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운반 및 배식 관리는 완성된 음식을 쉽게 담고 급식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어떤 그 작업에 대한 관리로서 급식 생산에 있어서 마무리 단계이지만 급식 대상자들과 직접 대면하게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음식 자체의 품질은 물론이거니와 배식 담당자의 태도와 같은 서비스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부분 음식들은 조리 직후의 품질이 가장 좋은데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급식소에서는 음식의 소비와 생산 과정이 공간적으로나 혹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리가 끝난 후 운반이나 배식되는 어떤 그 단계에서 늘어나는 시간과 거리에 따라 음식 품질의 잠재적인 손실이나 또는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식과 연관된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음식 운반이나 또 배식 방법 그리고 그때그때 사용되는 기기에 있어서의 많은 발전을 이루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6장에서는 운반과 배식 관리의 목적이나 운반 배식 관리에 미치는 영향, 배식 방법의 그러면은 이 운반 및 배식 관리에서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는 운반 및 배식 관리의 목적에 대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다음 운반이나 배식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다. 배식 방법의 종류를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할 수가 있다. 1인 분량의 조절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를 하고 그 방법을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학습 목표를 4가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 첫 번째 이제 학습 목표의 첫 번째 중에서 운반 배식 관리의 그 목적이라면은 어떤 것을 들 수가 있는가 했을 때 이 3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 물론 급식 관리자들은 음식이 준비되고 난 다음에 급식 대상자가 누구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안전하게 준비된 음식을 운반하고 배식해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운반 및 배식 관리는 음식을 쉽게 담아서 급식 대상자에게 서비스하는 작업으로, 이 작업이 바로 급식 생산의 최종 단계로서 음식의 품질 관리상 특히 중요하게 됩니다. 대부분 음식들은 조리 직후가 가장 음식의 질이 좋고 맛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급식소에서는 급식 대상자의 음식 섭취나 조리 과정이 공간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리가 끝난 후에 운반과 배식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은 우선 어떤 그 품질의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반 배식 관리 시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사항이 첫째, 둘째, 세 번째 그 사항이 요구 요구가 되는데 준비된 음식이 식기와 또 조화도 이루어져야 되고 보기 좋게 당겨서 좋은 외관을 유지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적정한 온도로서 보관이 되어야지만 되고, 그 다음에 위생적이어야 한다는 이러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첫 번째 음식은 적정한 온도를 유지를 하고 또 좋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운반과 배식 관리가 철저히 잘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또 제공되는 음식이 급식 대상자들에게 미생물적으로 어떤 그 세균의 어떤 그 침입이라든가 이런 미생물적으로 안전성이 보장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식품의 안전성. 세 번째는 급식 대상자에게 외관상 만족스러운 음식을 제공하는 데 있는데, 더 나아가서 운반이나 배식 관리는 에너지도 또 절약을 할 수 있고 노동시간이라든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고 계획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식의 형태를 본다면은 급식소에서 배식되는 그 배식의 형태는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 배식 형태이고 공통적인 목적은 바로 어떤 저온 상태를 유지한다든가 미생물적으로 안전한 양질의 음식을 피급식자에게 만족스럽게 배식을 하는 데 있겠죠. 이처럼 이제 각각의 급식소 운영 목적이나 경제적으로 적합하게 선택된 배식의 형태는 배식의 일반적인 목적들과 같이 일치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배식의 기본적인 형태를 본다면은 셀프 서비스, 그 다음에 트레이 서비스, 종업원에 의한 서비스, 웨이터 혹은 웨이트리스 서비스, 테이크아웃 서비스, 테이크아웃 서비스, 그 다음 배달 서비스, 딜리버리 서비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달 서비스가 아주 대단히 인기를 끌고 있는 편이죠. 비대면도 가능할 정도로 배달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뭐죠? 마켓플리와 같은 그 배달 서비스는 작년만 하더라도 매출 규모가 지금은 한 5분의 1,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딜리버리 서비스로 해서 기업이 굉장히 결정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셀프 서비스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카페테리아, 그 다음에 뭐 뷔페 서비스, 자동 판매기, 밴딩 머신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종류 음식을 제공하고 고객들은 자신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고 선택된 음식에 대해서 가격을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종업원들이 음식이 진열되어 있는 그 카운터 뒤에 배치되어 있어서 음식을 선택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 방법은 전통적으로 대학 식당과 기숙사라든가 상업적인 급식소에서 주로 이용이 되었고 산업체 급식소에서도 많이 이용이 된 거죠. 셀프 서비스하는 자체가 자율 서비스라고 하니까 음식이 진열되어 있는 곳에서부터 급식 대상자가 직접 음식을 운반해 가는 가장 간단한 배식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셀프 서비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카페테리아고 두 번째가 뷔페 서비스를 줄 수가 있겠죠. 뷔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진열된 음식들을 고객이 자유롭게 직접 선택하고 음식의 양과 선택의 횟수에도 제한 없이 하는 배식 방법이 되겠는데 이게 어떤 장점이라면은 적은 수의 배식원으로서 많은 수의 고객에게 배식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음식을 진열할 때에 어떤 보온과 보냉이 가능한 뷔페 테이블에 진열함으로써 저온을 유지하는 것이 음식의 품질이라든가 질의 어떤 유지에 맛의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호텔을 비롯한 외식 업체에서 주로 사용을 했지만 최근에는 단체 급식에서도 널리 사용을 하고 있죠. 특히나 이 학교 대학 기숙사라든가 사업체 급식소에서 단조로움을 깨기 위해 가지고 특별식으로 이런 뷔페 서비스와 같은 것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제 자동 판매기 밴딩 머신이라는 이 자동 판매기는 최초에는 어떤 캔디류라든가 껌과 같은 것들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그 후에는 차가운 음식이라든가 음료, 커피, 주스 이런 것들로 확대가 되었죠. 그러다 근래에는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한 메뉴들이 자동 판매기를 통해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 판매기는 일주일 내내 혹은 하루 24시간 동안 이용 가능한 그런 급식 형태이면서 빠른 배식이 가능하다는 이유로서 1950, 60년대 서구에서 그 사용료가 인기가 급속히 치솟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판매기는 이제 사실 음식의 안전성과 음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식이 빨리빨리 대처가 되고 또 공급이 잘 되고 신선한 상태로 제공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진열이 잘 되어져 있어야 하는 그런 어떤 그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밖에도 공중위생이라든가 공중보건이라든가 이런 청결 식품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수적이고
포장 상태라든가 생산, 운반, 저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브 픽업이라 해서 드라이브 스루 픽업. 우리는 드라이브 스루가 여러 곳에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죠.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그 자가 뭐 검사 같은 경우도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해서 바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 빠른 배식을 위해서 패스트푸드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고객들이 특별히 고안된 통로를 따라서 운전하면서 식당을 통과하는 사이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드라이브 픽업 서비스는 이 여기는 지금 맥도날드의 그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 먼저 외부에서 큰 메뉴판이 있으면은 거기서 음식을 선택을 하고 그 앞에 스피커를 통해서 주문을 하면은 그리고 고객이 운전을 하고 카운터에 다다를 동안에 벌써 주문한 음식이 포장돼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음식을 원하는 고객이 있다면은 또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주차 시설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셀프 서비스가 있는가 하면 또 운반이나 배직 관리에 있어서 쟁반 서비스가 있어서 트레이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이 쟁반 서비스는 음식이 쟁반 트레이에 조합되고 배식원에 의해서 각각의 급식 대상자에게 운반되는 것으로 주로 식당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되는 배식의 형태이다. 물론 뭐 시설 사용이 가능해도 이렇게 어떤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긴 하죠. 예를 든다면 병원에 입원 환자나 양로원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아프거나 쇠약한 사람들의 건강과 식욕 정진을 위해서 배식원에 의해 배식되는 것으로서 호텔의 룸 서비스도 이렇게 이용이 되고, 병원에서의 쟁반 서비스는 중앙 배선과 병동 배선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중앙 배선의 경우에는 주조리장에서 개인별로 완전히 상차림하여서 운반차라든가 냉장 혹은 온장차로 배송하는 방식이고, 병동 배송은 분산 배송이라고 해가 주조리장에서 병동 단위로 음식을 배분합니다. 그러면은 병동의 배식실에서 운반을 하는데 각 병동에서 개인별 상차림을 한 후에 배식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중앙 배선의 경우에는 배식량이라든가 위생관리 면에서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인력 관리 면에서도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주조리장의 면적이 좀 넓어야 하고 배식 경로가 길어서 적은 급식이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병동 배선은 적은 급식이 사실 용이하고 환자의 기호도도 반영이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각 병동별로 시사실을 설치한다든가 시설을 운영한다든가 인력 관리를 한다든가 함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1인 배식량이라든가 위생 면에서의 어떤 통제가 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배식원에 의한 서비스는 웨이터 혹은 웨이트리스 서비스라고 해서, 이런 배식원에 의한 서비스는 뭐 카운트 서비스, 그 다음에 뭐 테이블 서비스, 드라이브인 서비스 이렇게 해서 카운트 서비스는 바 서비스라고 하고 셀프 서비스 다음으로 그 약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간이식당이라든가 스낵바, 뭐 초밥집과 같은 데서 이용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배식을 빠르고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한 형태로서 고객은 카운터 높이에 맞춘 이제 간이 의자에 앉게 되고, 그 다음에 고객이 요구하는 음식을 그때그때 준비해서 한두 명의 종업원이 카운터에 앉은 고객에게 배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적은 인력으로도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하고, 테이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식당이나 호텔 식당 등 외식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이 배식 형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급식에서는 산업적 급식 경우에는 중력도 식당이라든가 대학에서는 교직원 식당 등에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배식원이 손님을 맞고 어떤 그 식사를 위해서 메뉴판을 보여주고 주문을 받은 후 주방으로부터 음식을 손님에게 배식하고 식사가 끝난 그릇들은 치우고, 성공적인 테이블 서비스를 위해서는
배식원에 대한 훈련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어떤 그 배식을 위한 내분의 공간이 또 많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드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드라이브인 서비스는 식당으로 차를 운전해 와서 주차된 차 내에서 주문을 하고 주문한 고객들에게 종업원이 배식을 해주는 이제 경우가 있는데, 이 땅이 넓은 미국에서 5, 60년대에 가장 성행된 배식 방법으로 자동차 여행을 하다가 차에 그대로 앉아서 종업원에게 음식을 급식받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아직도 이 배식 형태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셀프 서비스에서 언급되었을 것이 드라이브 픽업의 형태로 바뀌고 있는 추세가 되겠죠. 바로 이제 테이블 서비스 유형의 특징이나 장단점을 살펴보았는데, 아메리칸 스타일 경우에는 가장 간편한 서비스 방법인데 조리실에서 1인분의 음식을 개인 용기에 담아서 고객 테이블로 운반하는 서비스. 그리고 프렌치 스타일은 가열대를 부착한 이동식 테이블을 고객 테이블 곁으로 밀고 와서 조리 마지막 과정을 연출하고 음식을 제공하는데, 이때는 인건비가 증가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안 스타일은 조리실에서 음식을 큰 용기에 담아 테이블까지 운반한 다음에 직원이 고객의 개인 접시에 1인 분량씩 분배해서 제공을 하는 그러한 서비스가 되겠고, 방케트식, 연회식은 고객이 오기 전에 샐러드라든가 드레싱이라든가 버터, 전체 등 일부 음식을 미리 테이블에 차려둠으로써 주 요리를 비롯한 더운 음식은 고객이 착석한 다음에 직원이 서비스를 해주는, 주로 호텔 같은 데에서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하기도 하죠. 다수의 고객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될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패밀리 스타일 경우에는 한 테이블에 앉은 고객들이 직원이 운반한 음식 용기를 옆 사람에게 건네면서 음식을 덜어서 개인 접시에 담는 방식으로 장기 요양시설의 급식소라든가 산업체 급식을 중력 식당 등에서 이용하는 이런 테이블 서비스 유형의 특징이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이크아웃 서비스는 말 그대로 이제 고객이 한 장소에서 음식을 구입한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장소로 식사를 가져가서 하는 형태를 말하겠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이 발달하고 생활 양식이 변화되고 이러니까 밖에서 일하는 가족 수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서 가정에서의 조리가 덜 필요한 테이크아웃 서비스가 많이 요구되고 또 증가하고 있죠.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도 가정 대용식으로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는 HMR식의 프로그램을 설정하여서 급식소에서 생산한 음식을 고객이 집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포장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HMR 제품들이 굉장히 급성장을 해가지고 이 HMR에 대한 아워홈과 같은 데서는 엄청난 성장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달 서비스, 딜리버리 서비스는 지금 우리들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딜리버리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장외 서비스는 오프 프레미스 딜리버리라고 해서 이분을 요하진 않지만 고령자, 만성질환자, 소약자 등의 가정으로 식사를 직접 배달해주는 형태인데, 이 장외 서비스는 이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비대면 서비스라든가 이렇게 해서 식당을 이용한다든가 하지 않고 바로 주문 배달해서 딜리버리 배달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내 서비스는 일부 산업체에서 자주 이제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이동성의 카트로 작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음식을 배송하는 형태로 짧은 시간 동안 큰 건물에 식당 가기에는 너무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급식 대상자들 위해서 식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배식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반 및 배식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급식의 종류라든가 급식 시설의 규모라든가 조리원의 조리하는 능력, 노동비, 기계기구와 관련된 경제적인 요인, 음식의 일관된 품질과 미생물적 안전성이라든가
식사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계획한다든가 필요한 면적, 그 면적의 유용성 등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급식 시스템을 유형을 기초로 해서 운반이라든가 배식 관리를 행하게 됩니다. 그럴 적에 급식 시스템의 유형은 중앙공급식으로 하겠다. 아니면은 뭐 위성급식소로 가겠다 하는 등의 급식 시스템 유형을 선택을 해서 하되 단 이러하게 그 급식 시스템을 유형을 선택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적온 배식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식사 시간 배달 시간이 반드시 식사 시간이라든가 뭐 재가열 시간이라든가 배식 시간과 관련해서 그 저장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딜리버리 할 적에 배달 시간을 잘 맞춰서 운반한다든가 배식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급식소의 운영 형태는 학교나 뭐 또 산업체나 병원, 뭐 대학 이런 경우에는 많은 수의 고객에게 빨리 음식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율 배식 형태를 이용하게 되고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에도 가능한 한 빨리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셀프 서비스와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인 경우에는 트레이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설의 규모와 배치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시내 중심부에 있는 식당인 경우에는 보통 뭐 건물이 일반적으로 좁고 높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처리장이라든가 뭐 조리장이라든가 세척장, 식당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른 층에 위치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빨리 운반하기 위해서 뭐 컨베이어라든가 뭐 더메이트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운반이라든가 배식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경제적인 인자로는 뭐 냉장 혹은 냉동 음식들을 어디서 어떻게 재가열하고 조합할 것인가 또 배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적당한 자금이 유용하지 않다면은 자동화된 운반 기기 설치가 또 불가능하게 되고 음식 운반을 위한 카트라든가 트럭 등 다양한 운반 형태에 대한 비용 비교가 선행되어서 운반과 배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식의 품질에 대한 표준은 각 급식소마다 음식의 질과 안전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 표준에 알맞는 어떤 뭐 가열을 한다든가 보관을 한다든가 운반에 맞는 기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기타는 뭐 식사를 예정하신 시간이 운반 배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어떤 인자입니다. 예를 든다면 학교 급식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같은 시간에 점심시간을 뭐 한다든가 뭐 하게 되면은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의 어떤 그 차이를 두고 식사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인 분량을 조절하는 것은 급식 대상자의 만족도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운반이나 배식 관리에 중요한 것은 1인분의 제공량에 대한 것으로 표준화된 1인 분량은 급식 대상자의 만족도뿐 아니라 총 생산량 및 급식 생산량의 비용 관리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운반과 배식 관리에서 1인 분량의 조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인 분량의 조절할 때 필수적인 단계로는 명확한 구매 계획에서부터 1인 분량 조절이 시작이 되고 표준 조리법을 사용하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팬과 국자, 접시, 배식 기구들의 크기를 아는 것이 표준화된 1인 분량의 제공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배식 기구의 예를 들었는데 이 기구의 용량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배식 관리가 용이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나이프라든가 포크, 국자, 뭐 또 이러한 그 도구, 그 다음에 뒤집개와 같은 것들을 배식하는 데에 과연 어떤 것을 이용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각각 배식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급식 운송을 위해서는 실제 운반과
배식 관리를 잘함으로 해서 이 급식이 마무리가 잘 될 수가, 훌륭한 배식으로서의 급식이 잘 될 수가 있다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과제는 대학 식당 및 산업체 급식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배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과제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여서 저희가 쪽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이 두 번째 시간의 과목은 제가 한 4번 정도 녹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지쳐있는 상태인데 조금 내용이 여러분들 마음에 좀 들지 않더라도 이해를 바라면서 두 번째 시간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